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 공모주, 이거 대박 났습니다. 공모주, 파주가 아닌 파두가, 지금 우려와 다르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며칠 사이에 조금 많이 안 올라서, 이거 파두도 이것도 결국은, 기대대로 안 좋구나. 왜냐하면은, 공모가가 31,000원이었는데, 청약 경쟁률이 79대 1이었고, 거의 뭐 최저였죠. 요 근래 최저였고, 그다음에 기관 경쟁률도 진짜 최악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공모하지 마라, 공모하지 말고 나는 그냥 하겠다, 10주 하겠다 해서 4주나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초창기에는 좋지 않았어요. 초창기에는 좋지 않았는데 25,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31,000원에 지금 상장이 돼서 25,000원에 거의 뭐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가 점점 움직임을 서서히 보이다가 오늘 상한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 대박 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주가 아니라 거의 3주, 4주씩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대박이 나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물론 대박이란 게 뭐 치킨값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두가 어떤 기업이냐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짧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팹리스 불모지인 국내에서 유니콘 같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ES가 아니라 SSD 카드를 만드는 이런 반도체 업체인데, 그래서 이게 국내 뭐 유니콘 기업이니까 진짜 기술력을 갖고 있고 국내에서도 뭐 유일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국내 이런 수요나 아니면은 뭐 매출이나 이런 거 많이 올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두도 앞으로도 이제 실적 성장이 좋아지면은 국내 뭐 우량 반도체 업체들처럼 같이 올라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은 좀 상장 주식이니까 지켜봐야겠죠. 저는 상장 주식에는 굳이 IPO 공모주 말고는 굳이 들어가진 않는다. 왜냐하면은 그때가 고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들어가진 않지만, 오늘 상한가 뭐 받으신 분들은 진짜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뭐 상한가에 파시든 아니면은 이제 좀 더 기다려 보시든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이제 수익 나셨으니까 수익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파두가 우려와 다르게 이렇게 상한가 가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 보니까 상온 초전도체, 이거가 또 상한가를 갔다. 서남, 파워로직스, 덕성, 모비스, 이게 상한가 가면서 지금 테마가 죽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전도체가 아직은 진위 공방이 계속 여전하거든요. 이게 금방 날 것 같았었는데 아직도 진위 공방이 지금 여전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들썩들썩 거리는 거고, 관련주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또 하나가 더 발견이 됐습니다.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해도 지금 자석처럼 자성체를 띈다고 하거든요. 이게 전류를 흘려주면은 자성체를 띄면서, 이게 납이랑 구리로 만든 건데 이게 자성체를 띈다고 하면은 이게 뭐 카드뮴인가 지금 히토류에 몇 배의 뭐 자성체를 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런 것도 새로운 발견이다, 이렇게 자석이 발견되면서 새로운 발견이라서 이것도 대박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주가가 또 오를 수 있는 지금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초전도체가 아니라도 이 자성체를 띄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또 상용화가 된다 하면 또 싼 가격에 이런 히토류나 이런 카드뮴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뭐 자성체가 생길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또 주가는 또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대박인 것 같은데, 물론 초전도체가 되면 좋겠지만 뭐 이것도 또 좋은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정 중인 미국 주식은 지금 뭔가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 S&P 500이 지금 계속 조정을 하고 있고, 특히나 항생지수는 뭐 거의 뭐 다시 또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에서는 부동산 뭔가 사태가 일어나면서 좀 하락이 있는데, 이따 말씀드리고요. 상업용 부동산 지금 미국에서도 위기가 다가온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 때문인지 지금 뭐 미국 주식들, 빅테크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지금 2.42%나 마이너스 됐고, 속슬이 7.32%나 마이너스 됐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됐다. 그래서 또 조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필반나나 뭐 속슬이나 이거는 조정을 많이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씩 담으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TQQQ도 2% 정도 빠져서 고점 대비는 57% 빠졌지만 특히나 속슬이 더 많이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미국은 지금 자꾸 부채 한도를
협상해서 올리고 그다음에 부채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 이게 기축통화의 힘이기도 하지만 과연 이렇게 계속 부채를 언제까지 늘릴 수 있을까? 진짜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무제한 뭐 부채한도 계속 늘려가기, 이게 언제 터질지 저는 진짜 모르겠고, 그중에 터질 지금 조짐이 보이는 게 소규모 은행들의 이런 상업부동산 대출 CRE라고 하거든요. 이 대출이 계속 많아지고 있고 점점 부실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상업부동산이 지금 공실만 해도 1년 만에 20% 이상 하락을 해서 공실도 많고 뭐 수익률도 이렇게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수익률도 낮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참 걱정인데 한번 수치를 보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대형 은행들은 괜찮아요. 대형 은행들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익성이 약한 소형 은행들, 중소형 은행들은 상업부동산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어요. 지금 이게 투자를 하면서 이게 만약에 터진다고 하면은 큰 지금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참 걱정이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상업용 부동산이 만약에 터진다고 하면 그 다음은 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상업용 부동산, 사무용 부동산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30%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마이너스 30% 떨어졌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이제는 거의 20% 가까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위기가 되고 앞으로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파 때문에 저는 뭐 모르겠어요. 상업용 부동산 이런 여파 때문에 주식이 빠지고 있고, 만약에 이게 막 터진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지만 터지지 않고 그냥 꾸준히 또 간다 하면은 또 유가 상승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PPI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또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국내 부동산도 위기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내에는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요. 가계부채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은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꼭 지금 계속 동결 했잖아요. 네 번째 동결을 했는데 이제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지금 계속 오른다고 하고 $100 넘어간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또 안 올라서 뭐 내가 금리 인상을 안 한 게 잘한 거다, 이렇게 한은에선 얘기했지만 이제는 다시 환율도 1330원을 넘어가면서 결국은 다시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원화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을 잡으려고 봐서도, 그리고 금리차만 봐도 지금 한미 금리차가 2%가 넘어요. 2%대가 나는 게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면은 결국은 뭐 한국도 이제 부동산 PF 대출이나 이런 게 터지겠죠. 이런 게 터지면은 결국 또 다시 위기로 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보시고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오늘은 별로였는데요. 코스피나 코스닥 특히나 1.15% 마이너스 됐는데, 국내 상장한 해외 ETF나 아니면 국내 2차전지 보면 2차전지도 2.05% 마이너스 됐고요. 그래서 조정을 하고 있고, 글로벌 리튬도 뭐 2.35% 마이너스 됐고, 차이나 전기차도 2.41%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스닥 종합도 나스닥 100도 0.44% 마이너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많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2.36% 마이너스 됐습니다. 이렇게 조정할 때 담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정할 때 담아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중국 증시는 또 부동산 위기가 왔습니다. 부동산 3위 업체라고 해야죠. 컨트리 가든이 지금 부동산 또 위기를 맞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한번 내용을 보니까 중국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 에버그랜드의 헝다에 이어서 컨트리 가든, 중국명으로는 벽제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폴트 위기를 맞자 그 여파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지난 6일 만기에 도래한 액면가 10억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 3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0억 원이 없을까요? 저는 근데 이게 과연 위기인지 조금 의문이고요. 언론에서 자꾸 위기라고 하고 주가를 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30일 이후에도 이자를 갚지 못하면 최종 디폴트 처리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2년 전 유명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도 디폴트 위기를 맞아 중국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뭐 부동산 뭐 파산한다, 이거 계속되고 있죠. 근데 뭐 딱히 막 시원하게 파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좀 웃긴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 디폴트 위기를 겪고 있냐 보니까 지금 뭐 무디스도 지금 10일 디폴트 위기를 이유로 컨트리 가든의 신용 등급을 B1에서 CAA1 7단계로 하향을 했다. 7단계나 하향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하향을 하고, 뭐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컨트리 가든이 헝다보다 4배 많은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헝다보다 더한 충격을 중국 부동산 시장에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근데 이게 뭐 모르겠어요. 이게 중국은 공산당이니까 다 이것도 또 국유화로 돌리면은 다시 또 이렇게 회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자도 300억 원밖에 안 해요. 솔직히 중국의 입장에서 300억 원이면 뭐 별것도 아니죠. 솔직히 300억 원이면 요즘은 별것도 아닌데 과연 이게 큰 위기인지는 저는 모르겠고, 여튼 이게 뭐 위기라고 하면서 지금 증시는 빠지고 있으니까 뭐 빼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럼 빼면은 싼 값에 뭐 줍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미중 교역이 작년에는 뭐 미중 교역이 뭐 역대 최고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는 미국이 중국산 수입을 많이 IRA로 뭐 이렇게 막거나 이런 거 제재를 하기 때문에 20년 내 최저치가 달리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 걱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미중 교역이 거의 피크를 찍고 21.6 피크를 찍고 13.3으로 줄어들었다. 근데 이게 저는 제가 봤을 때 미국도 뭔가 경기가 좋다고 하는데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세계의 공장이 중국인데 중국 수입이 이렇게 갑자기 줄어드는 거는, 물론 뭐 캐나다나 뭐 다른 멕시코로 많이 공장을 돌려서 이렇게 생산을 해서 뭐 이런 거를 줄인다고 하겠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갑자기 줄은 거면 뭔가 조금 걱정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지금 이렇게 미국의 수출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투자 유치액이 25년 내에 최저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3년 4월에서 6월 2분기 해외 자본의 직접 투자액을 보니까, 중국 내 직접 투자액을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7.1%가 급감한 49억 달러에 머물렀다고 한다. 지금 보니까 6조 5,25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5년 1998년 이래 25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거 지금 조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중 디커플링이 일어나면서 반도체도 제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외자 유치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외국 투자들이 줄으니까 이제는 외국 기업이랑 중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서 외국 투자를 더 이렇게 부양하려고 하고 있다. 경기 부양을 하려고 외국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중국을 믿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의문이고요. 그래서 뭐 외국 의견으로 보면은 외국 자본의 질량을 제고시키고, 그 다음에 외국 기업의 중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 보장, 그리고 중국 기업 투자 보호 강화, 그러니까 외국 기업 투자 보호 강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투자 과정의 편리성 제고, 세수 지원 강화, 뭐 외국 기업 투자 촉진 방식 개선 등의 6개 분야에 뭐 24개의 정책 조치를 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핵심은 중국이 외국 기업의 중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 뭐 쭉 보니까 개혁 개방을 하고 있겠지만, 지금 쭉 보면 원래 뭐 외국 자본은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에 진출했으나 최근에는 중국에서 협력업체를 찾아서 중국의 산업 사슬, 공급망을 활용하려는 비중이 커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중국이 동등한 대우를 보장은 했지만 이게 공산당이라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조금 의문이 가지만, 일단은 뭐 중국이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핀다는 거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지금 실적 발표하는 이런 회사들을 가져왔는데요. 뭐 주요로 볼 회사는 뭐 저희 SQM, 이거 지금 리튬 생산 업체죠. 이것도 한번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기업들 중에, 그다음에 월마트도 지금 뭐 또 장 전에 목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하고, 금요일에 가장 중요한 뭐 우리 샤오펑이 실적 발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